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제4 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사실 제4 경인 고속화도로는 지난 2020년에도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유정복 시장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부각됐습니다. 인천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지 또 우려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유재용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유재용 당협위원장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인천시가 제4 경인 고속화도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이게 그 전에도 이미 여러 도로들이 있는데 이 도로 사업 왜 추진하는 건지 또 어떤 도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인천시가 동서축, 그러니까 서동축이라고 얘기한 게 맞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지집로를 5개 축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항고속도로가 가장 북측에 있고, 그다음에 제1 경인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 경인고속도로, 제3 경인고속도로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잘 살펴보면 그 도로마다의 구간의 그 길이가 5km씩 나눠져 있는데, 제1 경인고속도로와 제2 경인고속도로의 간격이 10km 정도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는 그 사이를 지나는 5km 구간으로 나눠지는 그 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노선을 이제 보면은요, 인하대 쪽에서 출발해서 주안, 간석,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9월 IC, 그다음에 장수, 신곡을 지나가지고 남부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총 길이 18.6km의 지하 70m에서 80m 사이로 지나가는 지하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총 건설 비용이 1조 8천억이 예상되고 이러한 그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인천의 경제 효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건설 업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건설 업계에도 좀 훈풍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시가 그 KDI에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게 흔히 저희가 뭐 철도라던가 이런 도로 사업을 할 때 뭐 예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건가요?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네. 500억 이상 투자가 이제 세금이 들어가면은 적정성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적정성 평가 안에 경제성 평가와 그 정책성 평가 등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비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성 평가고, 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BC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정성 평가를 행하는 기관이 국가에서 설립한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다. 그래서 이 안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도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제4 경인 고속화도로 사업이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번 무산이 됐는데 뭐 다시 추진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 당초에는 2020년도였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당초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BTO-A, 그러니까 손익 공유형의 민자 투자 사업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민자 적격성 심사할 때 적격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20년 당시에 BC값이 0.94로 일에 조금 다소 못 미치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국 본 사업 생각보다는 BC값이 아주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4년에 이제 2022년이죠. 유정복 네.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당선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서 각종 이제 광역도로 개통에 반영을 한다든지 다시 본격화되면서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도 민간 업체에서 추진을 했다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안 됐고 이번에도 민간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예. 그럼 뭐 사업성을 좀 높일 만한 그런 요인이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좀 많이 달라진 면이 많이라기보다는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달라진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은요, 노선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사 측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서 2020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무산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다시 재제안을 추진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 사업은 롯데건설 제안의 사업 노선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 현대 엔지니어링 노선을 볼 경우에는요. 가자 IC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백범로에서 이 경인고속도로의 시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는 뭐 간석이라든지 뭐 9월 IC, 장수 IC를 거쳐서 부천, 신곡동을 지나서 이제 구로구 오류동에 이르는 노선인데요. 당시에는 총 연장 거리가 16km, 그리고 총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노선을 보게 되면요, 시점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시점이 아까 백범로라고 가자 IC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추홀구 용현동, 그러니까는 인하대 부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주안 IC를 신설을 하게 되고 나머지 뒤에 노선은 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노선이 좀 길어집니다. 아까 16km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18.7km 정도로 더 노선이 늘어나게 되고요. 사업비도 1조 8천억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항 바로 인근까지 있는 중구 주민들 그리고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원도심 주민들 또 남동구 주민들은 기존에 있었지만 과거 노선과 다르게 미추홀구와 그리고 중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이 높아진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유재용 위원장님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업비 1조 8천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추진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5,5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뭐 노선도 변경을 뭐 들었지만 그럼 이게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노선 길이도 길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뭐 경제성이 나올 만한 요인이 있는 건가요? 앞전에 그 이두용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건설 비용이 늘어난 건 이제 거리가 늘어난 것과 그다음에 또 건설 비용이 상승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500억이라는 비용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식값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진출입로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가자시 백범로 쪽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부평구나 간석동 이쪽에 계신 분들의 그 인프라만 받아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인하대 쪽에서 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중구나 미추홀구에 계시는 쪽 그럼 만약에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 가자 백범로를 했다 그러면요 중구나 미추홀구에 계신 분들은 제2 경인고속도로를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노선이 인하대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안 간석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평 쪽 중구 쪽, 미추홀구 쪽, 남동구 쪽을 다 섭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식값이 잘 나와서 사업성, 타당성에는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경제성이 나올 거다, 사업성이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보고 있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네. 이번에 좀 사업성 나올 걸로 보시는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0년도에 비식값이 0.94 그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노선에 있어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그게 또 역세권이고요. 또 유동류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편익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많은 유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 비식값은 이를 넘을 수 있을 거라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제 네. 롯데건설에서 자체 경제성 분석에서 1이 넘는 걸로 나왔다라고 또 네. 시에서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성이 충분히 1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그 제1경인고속도로가 가정 오거리부터 지금 연안부두까지 이게 지금 일반화도로로 공사가 착공이 됐잖아요. 아마 이렇게 착공되면서 일반화도로 되면서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 추진에는 비식값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비식값이 잘 나올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도현 교수님, 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4 경인고속도로가
이게 실제 뭐 2040 인천 도시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네. 또 뭐 재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인천시에서 절실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인천시에서 절실한 사업이다. 뭐 이게 좀 말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일단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 3축 새로운 광역 간선 도로가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천 시민들에게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 긍정적인 네.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광역 교통에 대한 인프라,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측면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천에 있는 주요 거점들이죠. 뭐 인천항이라든지 인천시청에서 바로 서울 또 여의도라든지 강남권을 지나는데 30-40분대로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서울 진입이 불편했던 미추홀구 그리고 중구 남동구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천 시민들도 아무래도 도로를 이용하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교통 정체가 심한 지금 경의고속도로라든지 뭐 이 경의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 분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볼 때 물론 재정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 예산이 들어서 제4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천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급성 절실한 사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제4 경인고속도로 완성이라는 건설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재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 인천항 사거리까지 더 연장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인천항 사거리보다는 용현동으로 연결하는 게 더 높다라는 이제 롯데 건설 측의 사업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복 시장의 대폭 공약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 절실한 입장이라고 뭐 이런 표현보다는 유정복 시장이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의 성패의 가장 큰 건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 이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하면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도 순항을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다 주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좀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4 경인고속화도로가 건설이 되면은 이 진출입로 교통 좀 혼잡이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을 생각을 합니다. 제4 경인고속도로가 지하 7-80m의 대심도로 지하도로 형태로 건설 지어지는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서울 신월 지하차도를 타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유료도를 돈을 내고 지하차도를 이용해도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려고 이런 통행료까지 내면서 신월 지하차도를 탔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진출입 구간에서 교통 정체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게 민자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일단 도로를 만드는데 나간 이후에 진출입도로에 있는 교통망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잘 세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막히게 되는데요. 이게 비단 뭐 신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뭐 북항 터널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지하 터널 고속도로를 지난 다음에 나가는 구간에서는 교통망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허정식 의원실에서 한 건데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하 차도를 건설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나갔을 때 교통영향까지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추가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제4 경인고속도로를 추진할 때는 인천시가 이런 점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같은 생각인데요. 그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 혼잡은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적정성 검토.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있냐 없냐 검토가 끝나야 그 다음에 전력 환경 영향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없이는 환경 영향 평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고민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네. 그 도심에서 그 마중물 도로까지 생각을 하면서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다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건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해야 병목 현상이나 또 진출로에 대한
막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간 봤을 때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좀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 투자로 진행될 경우에 이 통행료가 한 2,700원 정도가 될 거다 이런 뭐 추산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시민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그 인천시가 가담해야 될 권한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2,700원 정도라고 하면 18.19km 정도를 지나가면서 하면 적정하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허정식 의원실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대략 한 통행료가 2,7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2020년도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추산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보다 총 연장 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편익은 늘어나지만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최소 2,700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추산하는데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3배가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교통 서울 진입하는데 왜 이렇게 2,700원 이상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체감하는 금액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적정 금액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허 의원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통행료를 미자 사업인데 공론화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자 사업자 돈 벌려고 사실 이 사업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과연 시민 부담이 많으니까 통행료를 낮춰라.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BTO-A입니다. A가 이제 어드저스트의 약자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손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민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시와 이제 롯데건설 측에서 이제 최소 사업 운영비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이 협약이 최소 운영비에 미달했을 때 이제 인천시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식인데 이 최소 사업 운영비를 높게 잡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천시가 부담해주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이익을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 비율도 협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우리가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이익 공유하는 부분을 좀 비율을 낮추겠다. 그리고 최소 사업 운영비를 좀 높게 잡아줄 테니 그러면 인천시 돈이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통행료를 좀 낮춰서 해달라라는 정도의 협상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뭐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행료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로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통행료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뭐 일전에 일산대교도 그렇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게 국비가 아닌 이제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정부 예산이나 지방 정부 예산들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물론 해주면 좋죠. 그러면 무료로 다닐 수도 있고 더 저렴한 비용에 다닐 수도 있죠. 다만 그동안 국비가 투입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과 과연 그러면 민자를 투자해서 우리가 그 역동성을 갖는 거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돼서 그 도로교통이 원활해졌으면 좋겠다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에 지금 유료도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통행료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낮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4 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